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이 걸어온 70년의 역사와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AI가 사실 엄청난 전기를 먹어치우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과거 과학자들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AI가 어떻게 인류 최고의 발명이 되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동시에 그 화려한 발전 이면에 감춰진 거대한 전력 소모의 진실도 함께 파헤쳐 볼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지키며 AI와 함께 살아갈 방법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AI 기술의 흐름과 미래 전력 문제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쏙쏙 그려지실 거예요.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똑똑한 챗봇까지 AI는 이미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죠. 우리는 손끝으로 너무나 쉽게 이 편리한 기술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AI가 똑똑해질수록 이 거대한 컴퓨터 건물들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편리함 뒤에서 조용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엔진이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천재 과학자들은 엉뚱한 상상을 했어요. 바로 기계도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철학적인 질문이었죠. 이때는 컴퓨터가 집 한 채만큼 엄청 컸고 계산 속도도 지금보다 훨씬 형편없이 느렸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뇌를 흉내내는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꿈만큼은 아주 거대했습니다. 무모해 보였던 이 호기심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인공지능의 싹을 틔운 첫 씨앗이 되었답니다. 정말 기계가 지능을 가질 수 있는지 천재들은 그 본질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앨런 튜링이라는 천재 수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테스트를 하나 제안하게 됩니다. 기계가 벽 뒤에 숨어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이른바 이미테이션 게임,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었죠. 만약 대화를 나누는 판별자가 상대방이 사람인지 기계인지 도저히 구별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튜링은 그렇다면 그 기계는 지능이 있다고 쿨하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기준은 현대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기계에게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본격적인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1956년 여름,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교에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 역사적인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존 메카시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인공지능, AI라는 멋진 이름을 지어주었죠. 당시 학자들은 자신감에 차 있어서 두어 달만 뚝딱 연구하면 기계가 사람을 완벽히 모방할 거라 믿었습니다. 단순한 학구적 열정을 넘어 기계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과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났어요. 이 시기는 기계가 언젠가 스스로 생각할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힘찬 첫걸음을 내디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앞길에 얼마나 험난하고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을지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창기 인공지능은 간단한 규칙을 따라 수학을 풀거나 체스를 두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곧 인공지능 로봇이 귀찮은 집안일과 지적 작업을 모두 대신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체스판보다 훨씬 더 복잡했고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기계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이를 계산할 강력한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당시의 컴퓨터 성능은 턱없이 부족했고 기계에게 먹여줄 데이터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컴퓨팅 한계라는 현실의 벽에 강하게 부딪혔고 사람들의 커다란 기대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자 인공지능 연구에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기계가 어린아이 수준의 간단한 언어 번역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자 모두가 등을 돌려버렸죠. 정부와 기업들은 이건 그저 돈 낭비일 뿐이다라며 연구에 쓰일 지원금을 전부 끊어버렸습니다.
학자들은 연구실을 쫓겨나야 했고 인공지능은 학계에서 골칫거리 2단화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시기를 우리는 인공지능 역사상 가장 춥고 길었던 첫 번째 AI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처럼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거나 전력망이 마비될 걱정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뼈아픈 시절이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1980년대에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부활을 시도합니다.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을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해라 라는 수만 개의 복잡한 규칙으로 만들어 기계에 주입한 것이죠. 이 방식은 병원에서 질병을 진단하거나 땅속 지질을 탐사하는 데 쓰이며 꽤 놀라운 상업적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유지비가 엄청나게 비싸고 사람이 직접 규칙을 일일이 짜줘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는 융통성과 상식이 부족했던 AI는 결국 또다시 제2차 겨울을 씁쓸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기계에게 똑똑한 뇌를 주려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스스로 학습하는 엔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오랜 겨울의 찬바람 속에서도 컴퓨터의 두뇌, 즉 하드웨어의 계산 속도는 조용히 그리고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7년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역사적인 사건이 뉴스에 대서특필됩니다. IBM이 만든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세계 최고의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무참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인간 지성의 상징과도 같았던 체스판에서 기계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죠. 이는 무서운 속도의 계산 능력, 연산력만 뒷받침된다면 기계가 인간을 압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공지능은 든든한 컴퓨터 성능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폭발적인 도약을 할 준비를 마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AI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숨은 영웅, 바로 GPU가 등장합니다. 원래 컴퓨터 두뇌인 CPU가 복잡한 문제를 차근차근 푸는 똑똑한 천재 교수 한 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반면 게임 그래픽을 처리하던 GPU는 쉬운 문제를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푸는 초등학생 1만 명과 같습니다. 인터넷 발전으로 쏟아진 빅데이터를 이 1만 명의 초등학생이 동시에 쪼개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계가 스스로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이 폭발하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단순히 게임용으로만 쓰이던 부품이 AI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가장 위대한 병렬 처리 엔진으로 탈바꿈한 셈이죠. 이 무식하지만 거대한 계산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2016년 알파고 쇼크를 통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알파고는 인간의 오묘한 직관이 꼭 필요하다던 바둑에서 수많은 GPU를 동원해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죠. 천재 한 명의 뇌보다 무지막지한 연산력을 쏟아붓는 기계 군단의 단순 무식한 폭격이 결국 승리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충격 이후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엄청난 양의 GPU 칩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기계들을 한 곳에 모아놓을 거대한 GPU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기 시작했죠. 우리가 편하게 쓰는 AI 시대의 본격적인 서막이자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전력 위기의 신호탄이 울린 순간이었습니다. 2017년 구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기술 덕분에 인공지능은 또 한 번 엄청난 진화를 이룹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걸 넘어 앞뒤 문장의 전체 맥락을 사람처럼 찰떡같이 파악하게 해주었죠. 우리가 매일 질문하고 대화하는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의 든든한 심장이 바로 이 트랜스포머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는 비서를 넘어 텍스트나 그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인간처럼 똑똑하게 생각하고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해졌어요. AI 모델이 더 훌륭해지고 똑똑해질수록 우리의 컴퓨터 인프라는 감당하기 벅찬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AI가 덩치를 키우고 전 세계 수많은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쓰이기 시작하자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연구실에서 조용히 공부, 학습할 때와 달리 수십억 명의 질문에 답을 해줄 때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했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GPU가 오직 AI만을 위해 깔끔하게 만들어진 전용 부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용 부품이다 보니 굳이 필요 없는 기능까지 켜져 전기를 엄청나게 낭비해요. 결국 이 통제불능의 GPU 칩들은 전기를 무자비하게 삼키는 골칫덩이 전력 먹는 하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화려하고 혁신적인 기술 뒤편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비효율이 숨어 있을 줄은 아마 아무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전기가 어디서 다 새어나가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는 구조에 있습니다. 컴퓨터 칩 안에서 직접 계산을 하는 곳, 코어와 데이터를 보관하는 외부 창고, D램은 서로 뚝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외부 창고에서 무거운 데이터를 칩 안으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전체 소모 전력의 무려 70%가 허무하게 낭비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아주 작은 택배 하나 찾겠다고 기름을 펑펑 쓰는 거대한 덤프트럭을 수천 번 왕복시키는 것과 같아요. 연료가 바닥에 줄줄 새는 이 낡은 구조, 폰노이만 아키텍처를 그대로 둔 채 억지로 인공지능만 똑똑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만약 이 전력 낭비를 멈추지 못한다면 엄청난 전기요금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 전체가 멈춰설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런 심각한 비효율로 전기를 마구 쓰다 보니 최신 AI 칩들은 그야말로 섭씨 수백 도에 불타는 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최고 성능의 AI 칩들은 하나당 무려 1000와트에서 1200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꿀꺽꿀꺽 소모합니다. 그리고 그 전기는 곧바로 치명적인 열로 바뀌는데 예전처럼 차가운 에어컨 바람, 공냉식으로는 도저히 식힐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기계 내부에 차가운 냉각수를 직접 콸콸 흐르게 하는 아주 비싸고 복잡한 수랭식 냉각 시스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 건물을 짓고 이 엄청난 열기를 식히며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가 쓰는 AI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 무서운 물리적 한계와 비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 사장님들의 전기요금 고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전력망 자체가 붕괴될 위기거든요. 미국의 경우 2035년이 되면 AI 데이터 센터가 집어삼키는 전기량이 지금보다 30배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 막대한 전기를 감당하려면 그 거대한 후버댐 수력발전소를 무려 90개나 새로 지어서 돌려야만 하는 아찔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정말로 전기가 턱없이 부족해져 데이터 센터 60곳의 전력을 강제로 차단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죠. 가장 똑똑한 AI를 만들려다 우리 지구가 먼저 까맣게 타버릴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섬뜩한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에너지 한계를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기를 무지막지하게 먹는 하마라는 걸 다들 알면서도 왜 기업들은 비싼 엔비디아의 GPU를 척척 사서 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엔비디아가 10여 년 전부터 촘촘하게 짜놓은 CUDA, 쿠다라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감옥에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이미 이 쿠다라는 언어에 익숙해져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었기에 다른 칩과는 아예 호환이 안 돼요. 더 저렴하고 전기를 덜 먹는 아주 좋은 경쟁사 칩이 새로 나와도 이 프로그램들을 처음부터 다시 짜려면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결국 비효율적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엔비디아 GPU를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대한 락인 장벽에 갇힌 거죠. 이 강력한 생태계의 감옥은 AI 하드웨어 시장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무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치솟는 칩 가격과 감당 안 되는 전기요금 폭탄에 지쳐버린 빅테크 기업들이 드디어 강력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구글,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거인들이 살기 위해 직접 칩을 만드는 반도체 내재화에 뛰어든 거예요. 이들은 다재다능하지만 불필요한 기능이 많아 전기를 많이 먹는 범용 칩을 버리고 오직 자기네 서비스에만 찰떡같이 맞는 칩을 직접 설계합니다. 딱 필요한 계산만 하도록 맞춤형 NPU나 TPU를 만드니
전기도 훨씬 적게 먹고 계산 속도 효율은 폭발적으로 쑥쑥 올라갔죠. 엄청난 자본과 인재가 투입된 이 거대한 맞춤형 반도체 전쟁은 지금까지의 AI 하드웨어 시장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비싼 기성품을 사다 쓰던 시절은 저물고 이제 생존을 위해 극도로 전기를 아끼는 나만의 무기를 깎아 만드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AI 전용 칩의 위대한 시조격은 바로 검색 황제 구글이 작정하고 만든 TPU라는 녀석입니다. 이 칩은 이것저것 다 되는 복잡한 맥가이버 칼을 버리고 오직 AI 수학 계산, 행렬 연산이라는 뼈만 싹 발라내는 거대한 정육점 칼과 같아요. 쓸데없는 기능은 싹 빼버리고 오직 신경망 연산에만 극도로 훈련시켰더니 전기는 훨씬 덜 먹고 성능은 하늘을 찌르게 비약적으로 좋아졌죠. 특히 최신형인 6세대 TPU는 엔비디아의 최고급 H100 칩과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이 무려 4배나 뛰어나다는 놀라운 성과를 증명했습니다. 전기요금과 서버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생명인 구글에게 100만 단어 생성 비용을 30%나 아껴주는 이 칩은 진정한 1등 공신이에요. 구글의 이런 발빠른 하드웨어 독립 덕분에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검색과 번역 서비스를 막힘없이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거랍니다. 애플은 다른 거대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영리한 전략으로 이 칩 생태계의 절대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거대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대신 전 세계인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수십억 대의 모바일 기기를 직접 공략한 거죠. 스마트폰처럼 배터리가 닳으면 끝인 기기에는 전기 먹는 하마인 GPU를 넣을 수 없으니 전기를 아주 조금 먹는 자체 뉴럴 엔진, NPU를 만들었어요. 이 칩이 들어간 덕분에 우리의 아이폰은 멀리 있는 서버로 사진을 보내지 않고도 기기 안에서 곧바로 얼굴을 인식하고 이미지를 뽀샤시하게 보정합니다. 인터넷을 거치지 않으니 속도 지연, 레이턴시가 전혀 없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밖으로 셀 걱정도 아예 없는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자랑하죠. 거대한 서버 전력 의존에서 벗어나 일찌감치 내 손 안의 AI, 이른바 온디바이스 생태계를 완벽하게 장악한 애플만의 눈부신 성과입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전기 먹는 하마에 대항하기 위한 빅테크와 스타트업의 전용 AI 칩 개발 이야기는 2편에서 이어집니다.